워라밸을 찾아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회의를 위한 회의.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일방적인 지시만을 전달하는 회의. 이런 회의들이 우리의 워라밸을 막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우리 회의하러 갑시다. 반도체 연구 결과를 논의하는 회의가 소집됩니다. 직원들이 모인 회의실. 그런데 높은 책상만 있고 의자가 없습니다. 서서 하는 회의실입니다. 한번 했다 하면 무작정 길어지는 회의 시간을 줄여보자는 직원의 아이디어로 지난해 여름 이렇게 바꾼 겁니다. 기존의 회의는 1시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3, 40분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회의 진행을 하면서 자기가 발표할 부분이 빠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업무를 다시 볼 수 있게 자리로 돌아가는. 회의 시간도 절반으로 줄었고 무엇보다 서로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시간만 짧아질 줄 알았는데요. 이제 뜻하지 않게 이제 같은 눈높이에서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상대방의 의견도 같이 들을 수 있는 게 가장 좋고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대부분은 한번 회의를 했다 하면 평균 51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고 끝나는 회의가 10건 중 5건이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 꼬리에 꼬리를 무는 회의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갑자기 불시에 8시, 9시에 내일 이러이러한 회의를 하겠다. 내일까지 뭘 준비해주세요. 저희는 그 시간에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럿이 모여 의논하는 또는 그런 모임을 뜻하는 회의. 하지만 실제로 일방적 지시만 받다가 끝나기 일쑤입니다. 출근에서 퇴근까지 회의 시간으로 가득 차다 보니 진짜 해야 할 일은 미뤄지고 야근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회의 문화만 달라져도 우리들의 워라밸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배우 조재현 씨가 조금 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은 죄인이고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며 모든 걸 내려놓고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의 성추행 의혹은 어제 배우 최유 씨가 조재현 씨를 실명으로 공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쓰레기 수거 차량을 정비하던 50대 구청 직원이 장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퇴근한 뒤였지만 동료 전화를 받고 도와주러 나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쓰레기 수거 차량에 올라가 있습니다. 차량에 달린 유압 장비 아래 50대 남성의 몸이 낀 겁니다. 크레인까지 동원해 2시간 만에 이 남성을 꺼냈지만 남성은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1시 30분쯤. 현장에는 사고 직후 경찰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주립통제선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뒤쪽으로 오면 쓰레기를 싣는 컨테이너가 보이는데요. 사고는 이 컨테이너를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났습니다. 이게 잘 안 내려갔나 봐요. 들어 올렸는데 그걸 한번 내려보려고 들어가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요. 경찰은 멈춰있던 유압 장비가 갑자기 작동을 하면서 작업 중인 A씨가 변을 당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숨진 A씨는 지난달부터 용산구청 계약직 직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유족들은 사고 당일 A씨가 업무를 끝내고 퇴근했다가 차량에 문제가 있으니 도와달라는 동료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동료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다스의 협력업체인 금강의 이영배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으로 불리는데요. 그런데 이 대표는 검찰에서 나는 바지 사장에 불과했다며 실제 회사 돈을 관리한 인물로 이 전 대통령 일가를 지목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다스 협력업체인 금강의 이영배 대표는 65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때 비자금 조성 혐의 인정하시나요? 이 대표는 검찰이 비자금 조성 경위를 추궁하자 나는 바지 사장에 불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씨가 사망한 이후 금강의 최대 주주가 된 김 씨의 부인 권영미 씨와 권 씨의 조카 이모 이사가 자금을 관리해왔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을 토대로 금강의 비자금이 권영미 씨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집중 조사 중입니다. 이 대표처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측근이 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코레일 사장을 지낸 강경호 다스 사장은 최근 검찰에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 내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내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내려옵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영철의 방남에 반대하는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김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함 46용사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의 올림픽 기내식 참석 수용을 즉각 철회하라. 청와대까지 행진해선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김영철의 방남에 항의하는 서한도 전달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김정은 김영철 사진과 인공기를 불에 태우며 긴장감을 높인 가운데 정치권도 반대 집회에 가세했습니다. 8년이 지난들 아직도 아무렇지 않고 골마 터진 그 상처를 꼭 그렇게 굽어파야만 속이 시원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특히 한국당은 오늘 저녁부터 차량 수백 대를 동원해 김영철 일행의 방남 경로인 파주 통일대교 점거 시위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초고강도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핵개발 자금 조달의 원천으로 알려진 해상 밀무역을 사실상 봉쇄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제재마저 효과가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군사적 옵션까지 꺼내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첫 소식 이상현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선박과 무역업체 등 56곳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중국뿐 아니라 탄자니아, 파나마 국적까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석탄과 석유 제품을 공해상에서 몰래 옮겨 싣는 등의 불법 행위가 주로 적발됐습니다. 그동안 대북 제재의 구멍이 되어온 해상 밀거래를 차단한 겁니다. This action targets the deceptive shipping practices that have enabled the Kim regime to fund its dangerous weapons programs. 사실상의 해상 봉쇄 조치로 국제무역 대부분을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재가 효과가 없다면 2단계로 들어가겠다며 군사적 옵션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But we'll have to see. If the sanctions don't work, we'll have to go phase 2. And phase 2 may be a very rough thing. It may be very, very unfortunate for the world.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미국이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면 대단한 일일 거라고 말해 관여와 압박을 동시에 진행하는 대북 기조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이번 초강력 대북 제재안이 발표된 날 이방카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한국을 찾았는데요. 방한 기간 중 북한과의 접촉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대신 최대한의 압박을 강조하며 대북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은하 기자입니다. 이방카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방한 직후 가진 어제 청와대 만찬 의미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We reaffirm our bonds of friendship, of cooperation, of partnership, and reaffirm our commitment to our maximum pressure campaign to ensure that the Korean Peninsula
앞서 40여 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선 한국의 대북 제재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화하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방카 측은 이번 방한 기간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We have no planned meetings or interactions with North Koreans. 그러면서 북미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일 폐회식에 맞춰 박람회는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일행을 겨냥해 선제적으로 변화를 촉구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